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중개 업무 등에 관한 주제 묶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전 휴업 폐업 신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요. 이전 신고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었고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이런 것들은 미리 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이런 것들 좀 특이했던 개념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논의 들을 주제는 중개 업무 등에 관한 주제에서 일단은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인장 등록 하나 있고요. 고용인의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중개사무소 안에 개시해야 되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격증 원본, 등록증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권리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하는 것을 게시하게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이슈가 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게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주제에서 먼저 보증의 설정 시기라고 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개업 공인중개사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형식, 이 셋 중에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중개사고가 터졌을 때 우선적으로 자, 중개의뢰인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증 등을 설정을 해야 된다 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쟁점을 삼았던 것이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인가가 됐다고 해서 연락이 오게 되면 자, 보증 설정했다는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 개시 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등록증 교부받을 때 그때까지 보증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출제 포인트, 좀 오래전 패턴인데요. 보증의 설정 금액이라고 해서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이고요. 출제 포인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이상, 분사무소당 각 한 1억 원씩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1개, 분사무소 2개다. 그럼 최소 4억 이상을 보증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 설정을 하도록 한다 해서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보증의 설정 금액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탁금이라고 해서 자, 이 공탁금이라고 하는 거, 뭐 1억 이상이 됐든 또는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증에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설정하는 방법 중에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것을 공탁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공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경우가 있다, 폐업하고요 또는 사망을 하고 나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취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3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고 쳐놓고요 바로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중개 의뢰했던 그 사람이 책임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얘기는 어디서 관련 주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해서 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3년 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3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중개 의뢰인의 경우 자, 이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의뢰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소멸시효 3년이라는 것이 걸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3년 경과되면은 더 이상 지금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까지는 이 돈을 찾을 수 없다 해서 3년, 요거 가지고 5년 맨날 나오는데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손해배상의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논의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고용인 뒤에서 공부할 텐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우리는 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이라고 하는 사람, 고용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를 가하게 됐을 때 이때 이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역시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진다. 근데 이건 거의 구성이 안 되고요. 자, 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사무소의 공동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의 공동 사용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자, 다른 기업 공인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을 했던 그 기업 공인중개사 이 허락 받은 사람이 와서 사고를 치게 되면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해서 요게 출제 포인트가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중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개공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고용인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묶어서도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보전이라고 해서 지금 보증 설정했고 공탁 등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우선 급한 대로 자,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에게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면은 이때 15일 이내 이 부족하게 된 금액 등을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게 출제 포인트. 그래서 요 이제 보증의 설정 등 관련한 쟁점은 세 가지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두 번째 포인트,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세 번째, 만약에 공탁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 15일 이내 보증이라고 하는 보전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출제 포인트.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신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고용신고 관련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인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을 했을 때 업무 개시 전까지 바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뭐 별 쟁점은 안 되는데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렇게 가야 되지. 앞에서 자, 이전 신고라든가 폐업 신고 이런 것들은 등록증이라든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얘는 뭐 등록증을 첨부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엔 신고도 가능하다. 출제 포인트. 자, 지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식이었었죠.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보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 자격증 발급 시 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해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지금 등록관청 관련해서 앞에서 논의했던 주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등록관청은요, 등록증 교부 받게 될 것, 등록증 교부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기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일정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종 신고를 수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치게 되면 개설 등록의 취소라든가 또는 업무 정지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취정신 있게 되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업무 정지 처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각종 신고를 받았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록관청 고용신고 받게 될 것이고요. 고용신고 받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바로 자격 확인이라는 건 요청이라는
이런 과정을 두게 된다. 그럼 당연히 논리 구조적으로 중개보조원의 경우 자격 확인 요청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용신고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 자격 확인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간단하죠. 자, 지금 중개보조원의 경우 직무교육 받아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시험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별 내용 아닌데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이 아이. 자,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래서 아까 손해배상 책임도 개공도 지게 된다라는 이명제가 출제 이슈. 양벌 규정 얘기는 좀 어려운 지문 버리고요. 그 다음에 고용 종료 신고라고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날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무소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전 신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소 옮기게 되면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된다.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용 종료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종료 신고도 다 10일 이내. 그래서 10일짜리가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가게 옮겨서 기존 가게에서 새로운 가게로 옮겨갔다. 자, 그럼 장소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때 이전 신고의 문제 10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이 있다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다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 종료 신고하고요.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두 개 묶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고용 종료 신고. 있던 사무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 신고. 그래서 바로 각각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다시 묶어서 기억할게요. 7일짜리 다시 한번 가봐야 되죠. 놓치면 안 돼. 기본 틀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7일 내 신고, 자, 7일 이내 해야 되는 것들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지해 줄 것,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좀 이따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마지막, 기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 7일 이내. 이렇게 7일짜리 5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0일짜리 지금 2개 외우셔서 가게 옮겨서 사람이 또 바뀌었어. 그러면 이때 고용 종료 신고나 이전 신고 10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자, 고용 신고에서 주된 출제 포인트 3가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에서는 교부시 도지사한테 자격 확인 요청. 그 다음에 고용 신고가 있게 되면 고용인의 행위, 업무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공의 행위로 본다. 세 번째, 바로 고용 종료 신고 며칠 10일 이내. 이게 숫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대강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짜리 2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세 번째 이슈라고 할 거. 자, 이제 인장의 등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이라는 것은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업 공인중개사 당연히 중개 업무 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과 소공이라고 하는 것이 인장 등록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요 당연히 인장 등록을 하지 않죠. 자, 이 중개보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 사람을 바로 중개보조원이라 불렀었고, 중개보조원은 소위 중개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런 것들 아무 관련이 없다. 중개 업무의 하나의 상징값 인장의 등록이라고 하는 거. 해서 공인중개사 뭐 이따 치고요. 법인에 있어서는 자,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된다. 한편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 2개. 자, 주된 사무소 법인의 인장이고요. 두 번째,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하는 거.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업무 개시험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요. 동시 신청 등 쟁점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관련해서 아까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거 가서 등록관청 가서 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셨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등 업무 개시 시점까지 등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인장, 자 분사무소 겁나 중요하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리고 나서 법인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요거 세트, 요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인정의 변경 등록기라고 해서 며칠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다시 7일짜리.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이루어질 것. 인정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리고 하나 더 가야 될 것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할 때 7일 이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에서는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출제 포인트는 법인의 인장,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인장, 법인 인장 따로 등록할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 다음에 변경 등록 7일 이내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 자, 이 파트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것들 3가지 보셨는데요. 자, 보증의 설정 금액,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당 1억 이상. 두 번째 이슈,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하다는 이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그 얘기죠. 바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의 행위로 본다고 했으니까 고용인 사고를 치더라도 자,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된다. 그리고 숫자 중에 도배해버리는 거 15일 이내에 보증 등을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15일 이내에 어떻다? 보증 등을 보전해서 숫자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아이. 원래 이 파트에서는 내용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쫓아갈 것은 아니고요. 요렇게. 자, 하여튼 뭐 3개 정도가 주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 신고 관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했었다? 바로 자격 확인 요청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공의 행위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고용 종료 신고 며칠? 10일. 가게 옮겼다고요. 그럼 며칠? 10일 이내. 정신없거든. 사람 잘랐어. 정신없어. 싸운 거야. 그래서 다 10일 이내만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7일과 10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장의 등록에서 법인에 있어서 법인 자체 인장, 분사무소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이제 요 정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해볼까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중개보수 지급 약정 무효 이렇게 해서 1번 보니까 틀리게 구성했었죠. 그래서 자, 중개보수 약정에 관한 거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중개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거 정상적인 개공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수 약정,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가 있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만 뭐가 된다?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중개보수 지급약정 초과수 있으면 어떻다?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가 되게 된다. 한편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건 중개보수 약정 자체가 아예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혹시 지급했으면 나중에 다 토해내라고 할 수가 있다. 한편 우연히 1회라고 해서 우연히 1회 이런 경우에는 이 중개보수 지급약정 과다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연히 1회라고 들어가 있고요.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라고 해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자 머릿속으로 외워야 돼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약정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인데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는 부분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우연히 1회 마을 이장님이 중개를 해서 50만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이 과다하지 않다고 전제하면 그 약정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1번이면 틀렸고요. 2번 지역농협 얼마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죠. 3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형 공탁금 3년이죠. 맨날 5년 이렇게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등록증 대여에 해당은 틀렸죠. 여기서 중개 업무를 하면 등록증 대여가 될 테고 중개 업무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만 받는 것은 소위 뭐가 등록증 대여가 아니다라고 할 것. 답은 5번인가요? 분사무소. 자,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있을 테고 분사무소 하나. 그러면 이때는 토탈 얼마? 3억 이상을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앞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관련해서 설정 금액 묻는 게 하여튼 전통적인 출제 이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등등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나마나 이런 문제는 뭐야? 자, 옳은 것을 고르시어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할게 고용인 신고, 그 다음에 임장 등록,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정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설정을 해야 된다 해서 가볼까요?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 그럼 법인에 있어서는 자본금 상법성 회사일 때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지역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보증이라는 거 설정 금액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의하게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적어 있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전원이 어떻다? 업무 개시자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할 것.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법인에 있어서 개설 등록 요건이었었고요. 그때 지역농협은 이런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농협도 보증은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에 가입한 기업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할 때 15일 이게 더 중요치 않고요. 이 숫자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든요. 그럼 이제 만료되기 전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고 쳤을 때가 며칠? 15일 이내. 사고 쳤을 때 며칠? 자, 손해배상을 했을 때 얼마? 15일 이내라고 하는 거. 그래서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 15일 이내 이렇게 가야 되고요. 3번은 버려야 되고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자, 업무를 개시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찍어야 돼. 우리가 개설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해서 임의적 취소예요. 외울 수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번 확실히 업무 개시 전까지. 2번 지금 지역농협 보증은 설정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숫자 때문에 헷갈렸었고요.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며칠? 15일 이내. 답은요 4번인데 이건 좀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던 사례. 나머지와 관계해서 찍어야 되는 거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외워서 풀 수는 없는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요거 틀렸네요. 자, 15일 이내 보증을 다시 보전을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어떻다? 15일 이내 다시 채워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3번, 중개가 완성됐을 때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하고 하나 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통 이제 일반 개공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는 1억, 보통 이런 것들 종이 쪼가리 하나 복사를 해서 주게 됩니다.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나왔던 얘기죠.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만료 전까지 어떻다? 다시 설정한다. 근데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 손해배상 했을 때,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얼마? 15일 이내.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얼마? 15일 이내 이렇게 가는 거.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얼마? 15일 이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해서 뭐 중요한 쟁점은 이 문제에서 이제 주요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1번하고 2번 그 정도고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죠. 자,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의 설명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교부할 때 같이 요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치 않고요. 2번 업무 개시 후 보증 보험 등에 가입해. 틀렸죠? 업무 개시장까지. 답 아니야, 답 아니야. 답은 3개라고 써. 설정 금액. 두 번째 공동 사용.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아까 뭐가 있었지? 15일 내 보존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지금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 관계없이 손해배상 해야 된다 해서 틀렸고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항상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자, 폐업한 경우 3년이죠. 맨날 5년 내 회수할 수 없다. 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게 답이 되겠구나.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 계속 가셔야 돼. 가끔 삑살이 나더라도 기본 세 가지를 쫓아가는 게 지혜로운 모습.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거 얼마? 1,000만 원 이상. 계속 이슈되고 있죠. 자, 아까 우리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자, 지역 농협 얼마? 1,000만 원 이상.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의 중개사무소. 자, 끄트머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죠. 그래서 없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얼마? 15일 이내에서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자, 지금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이렇게 구성.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야. 설정 금액하고 자,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문제가 나오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기본 3개는 정확하게 세팅을 해 주실 것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해서 일단 얘가 되게 어렵게 구성을 했던 주제고 답이 되는데 틀린 표현. 자,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 2번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자,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한 개업 공인중개사 일부 횡령했을 때 당연히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부분이니까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횡령 당한 사람이 어떻다?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할 거.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는 거 포인트. 자, 자기 사무소의 공동사용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내는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패턴을 보면은 3번, 4번, 5번이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2번 지문. 자, 중개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 누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당연히 어떻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했을 때 그때 개공이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아니란 얘기지. 무등록 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민사 채권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과 병 사이에 중개 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을이나 병에 대해서 손해를 가하게 되면 이건 일반 민사 채권에 해당에 대해서 다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공인중개사법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웠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3, 4, 5번이 기본 세트가 되는 거고 2번 자, 어쩌면 그러면 이제 횡령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아닐 테니까 이게 횡령의 의미가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고의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했던 문제야.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금 두 문제 나오는 건 설명 안 드렸던 주제인데요. 바로 계약금 등 반환채무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지금 24회 때 나왔었고요. 29회 때인가 30회 때 한번 나오게 되는데 거의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뭔 소리냐면 매도인 갑하고요.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 계약 등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잔금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갑에게 계약금 등을 교부를 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우리 민법에 따라서 해약금연 계약 해제라든가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등이 문제가 되게 되면 계약이 해제되게 되면 다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이 해제가 되게 되면 무슨 문제? 자, 지금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등기를 안 넘겨줘. 근데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자, 을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갑은 1,000만 원에다 이자까지 쳐서 누구한테 을에게 지급을 일단 해야 됩니다. 다시 해제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래서 계약 체결한 게 1월 1일이고 지금 해제한 게 2월 1일이라고 했을 때 1월 1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했던 이 계약금은 당연히 부당이득이니까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우리가 해제할 때 이슈가 되는 게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자도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자 누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 을한테 X부동산을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갑은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문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해제부터 먼저 논의하게 되면 자, 지금 받았던 계약금 1,000만 원에다 뭐까지 이자까지 쳐서 누구한테 을에게 지급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해제 기본 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요. 만약에 매수인이 해제를 했다고 했을 때 얘가 빨리빨리 자 뭐지 부당이득 판단 안 해주거든. 그러면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고 개판이 되게 돼.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계약금 등 반환 채무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끼어 있는 누구한테 자 병이라고 하는 계약 공인중개사에 맡긴다라든가 또는 병도 못 믿겠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의 이름으로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계약금 등 반환 채무 보장의 이행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건 누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 돼요. 보험회사, 중개사 협회, 최신관서, 우체국입니다. 신탁업자 등 법원은 상관이 없죠. 법원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다툴까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너 이름으로 좀 갖고 있어라.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풀어요 이런 문제는 찍는 문제지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24회 때 엽기적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문제가 또 구성이 되게 됩니다. 30회 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계약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오른편. 그냥 안 들은 많은 겁니다. 중개업자가 계약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매도인한테 납주지 말고 내 이름으로 맡겨놔라 라든가 또는 아까 우체국이라든가 신탁업자 이름으로 맡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때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예치를 할 수가 있다. 나중에 계약이 나가리가 됐을 때 쉽게 반환 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자,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거죠. 뭐 최신관서나 신탁업자 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업공인중개사 이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 바로 협회가 되는 거죠. 협회 명의로도 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요걸 이제 4번을 답으로 뽑았어요. 앞에 문제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협회도 다 바로 그 명의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고 되게 많아. 근데 하여튼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공적인 기구에 그 사람 이름으로 다 그 사람 명의로 맡겨둘 수가 있다. 개공도 가능합니다. 개공 이름으로도 맡길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개공 이름으로 예치하는 경우 당연히 자신의 예금과는 분리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했는데 이 문제 버리는 거예요.
24회 때 나오고 거의 안 나오다가 지금 30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100점 맞을 것도 아니고요. 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이제 어긋나는 주제. 그 다음 주제 검토할 게, 자, 아까 우리 고용인 신고 있었나요? 자, 고용인 신고 관련 다시 세 가지를 기억을 해줍니다. 첫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인 신고 있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의 자격 확인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이 고용인 신고가 있게 되면 이들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이자, 아까 우리 이전 신고 10일 이내에 있었고요. 고용 종료 신고도 며칠 10일 이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고용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에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었다. 왜? 이중 소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래서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 답 1번 되겠고, 2번,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죠. 고용 종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지금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는데 이걸 추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말장난. 요즘엔 거의 안 내는 패턴입니다. 옛날 민법에서는 본다, 간주한다라는 명제하고 추정한다. 요거 계속 이제 장난을 쳤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 좀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지문이고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 개공도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중개보조원도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 또는 공동으로 청구할 것이냐, 그 사람이 판단을 하는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앉아서 뒤에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중간에 말도 자 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자 맞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서 7일 아니죠?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번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요. 가게 문 닫았습니다. 이전 신고했습니다. 며칠? 10일 이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7일짜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이런 거 있었고요. 마지막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할 의무 없었죠. 중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도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됐었고요.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해서 이것도 주요 쟁점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에서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갑시다. 방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이전 신고하고요, 폐업 신고 이런 것도 다 방문 신고. 왜? 중개사무소 등록증, 만약에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방문 신고할 사연이 아니면 당연히 전자적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할 거. 답은 1번으로 뽑아냈네요. 자, 2번 질문 중개보조원에 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자, 자격 확인 요청.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확인 요청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직무교육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며칠? 30일 아니고 10일. 그 다음에 5번. 자,
개소리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5번 같은 것은 전혀 법에 없는 말을 소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문제 쟁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소속 공인중개사 등 관련해서 자격 확인 요청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살붙일 게 전자문서형 신고도 가능하다. 방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 그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옳은 표현. 고용관계 종료됐을 때 며칠? 10일 이내에서 틀렸죠? 14일에서 내는 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3번 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개공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옳은 표현. 해서 이건 거래 당사자, 손해를 입은 자가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 그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 개공의 권리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요율표 의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4가지를 게시하게 된다. 자, 고용신고 전자문서에서도 할 수 있다. 즉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검토될 주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 다시 답 외우셔야 돼.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분사무소.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세 번째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건 며칠? 7일 이내. 뭐 요거 가지고 계속 우려 먹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 뒤에 자,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다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게 된다. 2번 지문이요.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옳은 표현해서 답은 1번이었구나. 유치하게. 그래서 2번 중요한 쟁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자, 고용신고 등과 함께 할 수 있다. 동시 신청 되게 많습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4번 지문 중요한 거죠.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까지 4번, 5번 묶어서 주요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3가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의 설정, 고용인 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좀 쉽게 낸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서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맞고요.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을 번 틀렸나요?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건 며칠? 7일 이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내릴 거 다 내버렸네. 이 문제가 거의 다뤄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업무 캐시전 한번 다 뽑았었고요. 아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인장 등록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은 며칠? 7일 이내에서 이 문제가 그냥 전형적인 문제, 이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것이 옳게 구성이 돼 있다. 다시요. 10일짜리가 뭐가 있었죠? 사람 바뀌었을 때 고용 종료 신고, 가게 바뀌었을 때 이전 신고, 이게 뭐가 된다? 10일짜리가 된다. 그래서 하여튼 7일짜리를 딱 세팅을 좀 해놓게 되면 이렇게 10일 2개 살 붙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외우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바뀌고 가게 바뀌면 며칠? 10일 이내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업무 개시 전 나와 있죠.
변경 얼마? 7일 이내. 자, 규격 필요 없고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이라고 하는 거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대서 틀렸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갖다 등록을 하게 된 데서 답은 4번 이렇게 봤었고, 법인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모르는 것은 해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하지 않아도 틀렸죠? 간단한 조제, 업무 개시전까지 등록할 것. 두 번째,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로서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일단 이건 좀 유보를 해 주셔야 돼. 혹시 업무 정지 사유를 외웠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일단 유보해 놓고 접근하시는 거야. 3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이라고 하는 거.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가 뭐라고 했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그다음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가름할 수 없다.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아닌데 고용신고라든가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도 동시에도 다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결과적으로 2번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해서 3개월짜리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자, 또는 변경 등록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요게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자, 그다음에 자,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해서 국토부를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존연한 3년 등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확확 해서 확인 설명 관련해서 2개가 나오게 되어서 작성 교부의 문제가 나올 테고요. 보존 등의 문제, 요거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다?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역시 작성 교부, 보존 등에 관한 항목을 어기게 되면, 자, 바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마지막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바로 허위 매물, 중개가 완성이 됐는데 거래 정보망이 계속 허위 매물을 남겨두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자, 3인전 확확 거거통이 있었고요. 6등 과공이라고 해서, 자, 등 있었죠. 그래서 등이 제일 어려운데, 자,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다. 2개월에 해소하지 않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등록 결격 사유자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미성, 한파, 집자, 업업, 금벌, 자계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는 애를 채용을 하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삼진 아웃제. 세 번째가 뭐가 됐을 때? 과태료가 됐을 때, 그럼 과태료 처분을 끝낼 것이 아니라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해서 허위 매물이죠. 아예 없는 물건을 거래 정보망에 등록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좀 어려웠어요. 근데 나머지 지문들이 무난했었고요. 하여튼 행정처분 등에 관한 내용들은 자, 좀 뒤에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답은 2번 뽑아냈었고요. 그래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업무 개시 전에 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포인트, 업무 개시 전.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7일에 변경 등록하게 돼 있었고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자, 바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분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요걸 틀리게 뽑았구나. 그래서 5번 우리가 인장 등록이든 고용인 신고든 폐업 신고든 이전 신고든 항상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주된 사무소 소지재판을 등록관청에다 각종 신고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등을 수리한 이 등록관청에 있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왜? 교취 정신이라고 해서 등록증의 교부,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나머지 각종 신고 등을 수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서 자율 규제를 하도록 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30회 때 문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제출로 가름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일단 그렇고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했을 때, 자, 이거 1년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는 아까 나왔던 문제랑 약간 변형을 해놓은 것 같은데 보십시다. 자, 28회 때 나왔던 문제 있었죠? 28회 때. 자, 28회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공이 인장의 변경 등록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를 보고 짜깁기를 한 거야. 30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을 사용하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뒤에 보니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틀렸어. 업무 정지는 이론상 최대 얼마? 6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처분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28회 때 문제 하고요. 30회 때 문제가 같은 맥락이라고. 자, 28회 때 개공 업무 정지 이렇게 뽑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기 싫어 죽겠고, 그러니까 뭘 끌고 들어와? 소공의 인장 등록에 대한 얘기를 쭉 던지면서 그것도 1년 또 업무 정지 겁나 복잡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외우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28회 때 문제하고 30회 문제는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답을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체계를 가지고 가야 되죠. 다시 갑시다. 시도지사라는 사람이 어떻다? 자격증을 교부했었죠. 자격시험 시행했고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라는 것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것, 이게 시도지사의 업무 영역이었었죠.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교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게 등록증 교부하고요. 각종 신고 등을 개공 등한테 수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 취소, 사고 치면 어떻다? 등록 취소라든가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아까부터 했던 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체계를 보시는 거야. 잠깐 설명한 거지. 지금 이제 등록관청 업무 정지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관련이 없어요. 이 소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에서는 한번 과태료 때리는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개공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몰입하면 안 돼. 계속 뼈대를 잡고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자,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인장의 변경 등록 며칠 7일 이내에서. 자, 오른편에 있었고요.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중개 계약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